김현정의 뉴스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을 했다는 당시 검사의 진술이 나오면서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나 전 의원의 비방글을 쓴 누리꾼은 노사모인 것 같다, 기소해달라, 이런 전화를 검사에게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당시 기소를 당했던 누리꾼의 입장은 한 번도 언론에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누리꾼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일단 당시 사건의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친일파 이완용의 땅을 그 후손에게 되찾아 주었다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신 거죠? 네. 예. 왜 대법원까지 항고하진 않으셨어요? 해봤자 그냥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늦어서 제출하는 바람에. 당시 검찰 조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검사가 저쪽에 제 옆에 그 책상 쪽으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옆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앉은 거죠. 예. 저는 계속 주문을 받았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조금 멈출만하면 운동권이었냐. 운동권이었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웃기잖아요. 거기서 운동권이 왜 나와. 그래서 웃고 넘어갔는데 몇 번이나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아니에요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또 그냥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검사였습니까? 그 최 검사 같아요. 최영훈 검사. 네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공안 검사가 생각났어요.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던 거는 판사님께서 왜 포스트를 삭제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공개로 놨던 이유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삭제하지 않고 그걸 비공개로 돌려놓으셨던 거예요, 재판? 네, 돌려놓은 이유를 실제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거 하나뿐이 없어서요. 알고요. 예. 왜냐면 제가 그 당시 포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1000개가 넘었을 텐데 예. 그 중에서 나경원에 관한 건 이 포스트 단 하나였거든요. 이게 고소를 당했고 이걸 삭제하면 저한테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재판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걸 비공개로만 놨던 거죠. 예. 그거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삭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하고 그날 집에 와서 삭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 그 판결문을 보면 삭제를 거부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돌렸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받을 때, 판결받을 때 불이익이 있었던 겁니까? 다른 분의 그런 벌금형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 외에 재판 과정에서 기억나는 점이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났을 때 저의 자료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거기서 제 자료가 아닌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의지에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쓴 글이 아닌 게 있으면 지금 말해라, 증거로 제출된. 그래서 가봤는데 그냥 다른 거는 복사물인데 이거 하나는 그냥 블로그 포스트가 복사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같은 이완용 판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조금 원색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잘못해서 이걸 내 거로 착각해서 판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판사님께 이건 제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 표시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원색적인 표현이 담긴 어떤 글도 증거로 나왔길래 이건 내 글이 아닙니다 말을 했고, 그래 그러면 거기 표시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거 네 거 아니니?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예. 그럼 표시하고 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2심 재판 때는 그때 가서 판결문을 보는데 위에서 볼 때 제가 그때 봤던 그 포스트가 인용해서 판결문이 작성이 됐더라고요. 판결의 증거로 채택이 됐다고. 그렇죠. 제 포스트에 원색적인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거 내 거가 아니고 그 사람 게 됐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써온 글을 본인 블로그에 퍼오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게재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조작이죠. 내가 쓰지 않은 글을 가지고 나는 판결을 받았다. 네. 예. 제가 이완용 판결 승소한 판사 나경원이라고 적시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근데 그것까지 가중처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랬다고 판결문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제가 포스트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를 거부했다고 말하는 거
예, 제가 분명히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 그날 와서 삭제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진 게 있다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고소를 당하고 나서 예. 네이버하고 엠파스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을 했거든요. 블로그를 2개 운영을 네. 했어요. 예. 근데 네이버하고 엠파스가 모두 삭제가 된 거예요. 글이 모두 삭제가 됐다고. 그냥 프로젝트 자체가 몽땅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전체 다라면 글이 몇 개나 있었는데. 제가 최소한 1000개는 넘었을 거예요. 아, 그럼 거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글 아닌 뭐 다른 글들까지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문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호텔로 이제 전화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복구를 또 금방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둘 다 금방 복구가 됐어요. 네. 그러다 또 운영을 하는 중에 네이버가 또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어떻게 왜 없어졌어 하고 다시 그 지난번에 상담받으신 그 분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알았다고 복구해 준다고 그러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는 이거는 복구가 안 된다. 초기화가 돼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이버에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아, 본인이 초기화한 적이 없는데 초기화 기능이 작동했다. 혹시 그런 삭제 명령이 법적으로 떨어졌던 건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죠.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네. 명령이 떨어졌다면 당사자에게도 알렸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단 네. 말씀이시죠? 그냥 초기화가 됐다. 누가 한지 모른다고 했는 거죠. 그야말로 허탈 그 자체더라고요. 그럼 엠파스에 있던 블로그는 어떻게 그래서 엠파스는 있는데 2006년 한 5월쯤인가 봄쯤에 엠파스가 또 갑자기 안 보여요. 전화를 했어요. 그 복구를 하려면 7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기술 담당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된다. 지금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계속 그래요. 그랬는데 7일 지나니까 진짜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거가 복구가 안 되니까 제가 화가 있는 적은 냈죠. 엠파스에서는 역시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팀장 두 사람하고 기술 요원 한 사람하고 생겨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다른 말 없어요. 죄송하다 이거예요. 죄송하다. 이것저것 핑계만 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네이버에 있는 글은 한번 날아간 뒤에 복구가 안 됐고 그 두 번씩 날아간 거예요. 각각. 두 번. 네이버하고 엠파스하고 그냥 다 삭제가 됐다가 복구를 둘 다 했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는 그 다음에 초기화가 돼서 완전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엠파스는 초기화 기능이 없으니까 초기화를 못 시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삭제가 됐어요. 자, 누가 삭제란 건 누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증은 가지만 불증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게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앞에서 방패막이 하는 꼴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혹시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어떤 사법적인 대응이나 뭔가 사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십니까? 사법적인 대응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네, 제가 뭐 대응하는 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굳이 재판 같은 걸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딱히 이득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들끼리의 리그에 제가 어떤 의제기를 하던 저한테 도움이 될 것도 같지 않고